오늘 일단은 저번 시간에 하다 만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부터 하면 되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부터, 그러니까 유형 10번부터 15페이지 유형 10번부터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복조합이랑 이항계수, 이항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마무리부터 하고 그 다음 중복조합 앞부분까지 할게요. 알겠죠? 근데 중복조합에서 쉬운 문제들만 할 거니까 뭐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 유형 10번부터 봅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따로 개념 설명은 안 합니다. 개념은 너무 간단한 거라 그냥 겹치는 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개념 설명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보고 C단계로 넘어갑시다. 보시면 63번에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얘들아 조건이 중요한 거야. 그냥 뭐 중복순열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조건들, 그리고 그것들이 섞여서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조건 위주로 보시면 돼요. 유형보다는. 보시면 여기에 지금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도록 나열해라 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서로 다른 문자들을 적어보면 S, U, C, E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얘네들이 한 개만 있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양 끝에다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3개 해서 이렇게 곱해서 12가지가 있구나 요 정도 보고 마는데, 지금은 봐봐, 내가 만약에 S를 썼어. 그럼 S가 몇 개 남는 거야? 2개 남는 거야. 그 말은 중복이 2개란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S를 안 썼어. 그럼 S가 몇 개 남는 거야? 3개 남는 거니까 중복이 3개란 소리야. 그러니까 S를 쓰냐 쓰지 않느냐, C를 쓰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중복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S를 쓰는 경우, C를 쓰는 경우, 둘 다 쓰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럴 바에는 뭐로 하는 게 낫다? 여사건으로 하는 게 낫다. 양 끝이 서로 다른 문자가 오도록 해라. 그 말은 반대로 양 끝이 서로 같은 문자를 빼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치? 근데 지금 어차피 같은 문자가 올 수 있는 건 S 아니면 C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전체가 7팩 나누기 3팩 2팩이죠. 3개 2개 겹치니까 거기서 빼겠다. 뭐를 SS가 오는 경우와 CC가 오는 경우 이렇게 2가지를 빼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배열은 이제 남는 거 가지고 그냥 배열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제는 여사건으로 푸는 거구나 라는 게 안 보일 때가 많다고. 알겠죠? 이제 뭐 적어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이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따져야 되는 조건이 너무 많을 것 같다 하시면 여사건이 많은지 적은지를 따지셔라 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맞죠? 이렇게 봐주시면, 그래서 이 문제도 여사건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65번인데 65번 자체도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저번 시간에 내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지금 보면 R끼리 또는 M끼리 이웃하래. R끼리 또는 M끼리 이웃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R이 이웃한 경우, M이 이웃한 경우 2개를 더한 다음에 뭘 빼는 거야? 둘 다 이웃한 경우, 즉 중복의 경우를 빼는 거죠. 근데 내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 원래는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R끼리 이웃한 거, M끼리 이웃한 거 더한 다음에 R도 이웃하고 M도 이웃한 거를 빼라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만약에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중복된 거를 셀 때 너무 많은 걸 세게 된다고. 맞죠? 이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이 케이스들이 늘어나면 중복된 걸 빼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세자? 애초에 셀 때부터 중복이 생기지 않게끔 세자 해서 내가 처음에 그려줬던 게 이런 게 있었죠.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우리는 합집합을 구할 때 원래 어떻게 한다? A,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뺀다. 즉 중복을 뺀다. 그런데 첫 번째 건 그냥 세고 B를 세는 과정에서 안 겹치는 애만 세면 중복이 없을 거니까 그냥 둘을 더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럼 그 문제를, 그 논리를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서 세봅시다. 보시면 지금 R끼리 이웃한 경우, M끼리 이웃한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는 R끼리 이웃한 경우 구해볼게. 첫 번째는 R끼리 이웃한 경우 R 2개를 내가 하나로 묶으면 남는 들 적었을 때 이 2개, 이 3개네요. 이 3개, M 2개, B 하나 이렇게 남는 거네. 맞죠? 그럼 총 몇 개에 대한 나열이고? 총
7개에 대한 나열이 되는 거고요. 그럼 7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하면 R끼리 이웃한 경우 세졌겠지? 다 센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원래 뭘 보겠다? M끼리 이웃한 경우를 더하겠다 라는 건데 우리 이제 뭘 보겠다고? 겹치지 않는 애들을 보겠다. 겹치지 않는다는 건 이번에 R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까지 추가해서 보겠다고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M을 두 개를 하나로 보면 남는 애들 적어보면 E 세 개에 B 하나에 R 두 개 얘네들 총 7개를 나열할 건데 그 와중에 R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 다른 애들부터 배열시켜 놓고 그 사이로 집어넣는 거였죠?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한 나열 5팩 나누기 중복 3개니까 3팩 쓰고 그럼 이렇게 5개 나열해보면 맞죠? E, 뭐 M, B, E 이렇게 배열했다고 쳐. 그럼 이제 R 두 개를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자리 중에 골라서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뭐가 곱해져? 여기다가 6, C, 2를 곱하시면 되겠죠. R 두 개는 똑같은 거니까 나열은 안 해도 돼. 나열은 안 하고 그냥 자리만 골라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중복을 빼는 것도 없죠. 맞지? 이거를 오늘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이제 C단계 마지막 문제 보면 얘를 못 쓰면 못 푸는 문제가 나와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케이스 분류가 총 4가지가 나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뒤에 C단계에. 알겠죠? 그럼 4가지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 적조차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중복을 빼고 뭐 더하고 이런 것도 불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유형 11번에 자연수의 개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쉬운 애들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빠르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71번에 8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가서 맨 위의 계단까지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몇 칸씩 몇 번 올라갈지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지. 맞죠? 그렇게 2단계로 나눠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8개의 계단을 올라갈 건데 한 계단씩 8번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한 계단씩 6번에 2계단씩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 계단씩 4번에 2계단씩 2번 그 다음에 한 계단씩 2번에 2계단씩 3번 마지막으로 2계단씩 4번 올라가면 총 8칸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만 하면 된다고? 이제 나열만 하면 된다고. 맞지? 그러면 한 계단씩 8번 가는 건 나열 한 가지일 거고 얘도 나열 한 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총 몇 개? 총 7개에 대한 나열이야. 1, 6개와 2, 1개에 대한 나열이야. 그러니까 7팩 나누기 뭐? 6팩.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몇 개? 6팩 나누기 4팩, 2팩.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5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71번 문제는 웬만한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문제예요. 얘가 이제 뭐 8칸이냐 뭐 10칸이냐 그리고 조건이 있냐 추가적으로 더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나뉘긴 하지만 많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제니까 우리 나중에 뭐 시험 대비 때도 당연히 보게 될 문제고 그런 거니까 일단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좀 더 추가가 돼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형 12번에 순서가 정해진 경우의 수라고 해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A가 무조건 B보다 앞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어? 둘을 같은 문자 취급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도 내가 개념 원리 하면서도 얘기했었던 게 뭐가 있었느냐? 걔네들을 그냥 같은 문자로 취급하고 풀다 보면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처럼 순서가 정해진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어떻게 하자? 그냥 특정 조건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특정 조건이라는 게 뭐냐? 76번 보면 지금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나열할 건데 첫 번째로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한다라고 돼 있고 나에서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는 4와 5에 대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고 얘는 2와
4와 6에 대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1, 3은 1, 3, 7은 조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결국엔 뭐만 보면 돼? 우리는 2, 4, 6, 5 이렇게 네 가지 숫자가 어디 들어갈지만 보면 나머지 애들은 저절로 들어갈 거라고요. 맞죠? 맞죠? 그런 걸 이제 특정 조건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는 어차피 7개의 자연수를 나열할 거니까 7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몇 자리를 먼저 고르자? 7자리 중에 몇 자리를 먼저 고르자? 4자리를 먼저 고르자. 그 4자리에다가 뭘 집어넣겠다? 2, 4, 5, 6 이렇게 4자리를 집어넣자. 이렇게 4개를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골랐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가조건과 나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맨 왼쪽엔 누가 들어가야 돼? 맨 왼쪽에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하겠대. 그럼 맨 왼쪽엔 가장 큰 숫자가 들어가겠지? 맞죠? 그러니까 맨 왼쪽에 뭐가 들어간다? 6이 들어간다. 그 다음은 4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2자리가 남았는데 2는 이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든 나조건이랑 상관없는 거지. 5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든 상관없는 거죠. 가조건이랑. 그래서 뭐야? 2와 5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네? 남는 2자리에? 그럼 뭐가 된다? 2팩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 3개 남았으니까 뭐? 3팩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문자 취급해서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 2, 4, 5, 6을 전부 다 X라고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나열한 다음 끝내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해서 나열하고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어차피 그 X 자리에다가 숫자들을 배치를 시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굳이 같은 문자로 보든 이렇게 보든 상관이 없는 거고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특정 조건을 해석하자.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넘어갑시다. 유형 13번에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얘에 대해서는 내가 2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정석대로 보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직접 세는 문제가 있다. 그럼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공식으로 푸는 문제, 정석대로 푸는 문제는 어떤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야? 도형 자체가 정형화된 도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사각형이 나왔을 때 또는 입체 도형이 나왔을 때. 왜? 입체 도형은 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입체 도형은 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직접 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면 문제에서 A에서 P를 거쳤다가 B를 가겠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P까지 가야 되니까 오른쪽 몇 칸? 오른쪽 4칸과 위로 2칸을 배열시키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 총 6칸에 대한 나열인 거고 그 와중에 오른쪽 4칸이 중복이고 위로 2칸이 중복인 거죠. 그렇게 하면 P에 도착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P에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을 가면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을 가면 B에 도착을 하겠네요. 그럼 총 몇 칸에 대한 나열인 거고 4칸에 대한 나열인 거고 중복이 오른쪽 2칸, 위로 2칸이다 해서 2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경우에는 공식으로 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문제에 조건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뭐 78번 같은 것도 말은 보니까 당연히 직접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건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다시 공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직접 구하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81번에 입체 도형이니까 공식으로 풀겠죠? 뭐야? 가로로 4칸, 세로로 3칸, 높이 오른 위로 4칸이니까 그거 나열해 주시면 입체 도형에서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85번처럼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나오거나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직접 세자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직접 한번 세봅시다. 직접 세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호수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이 점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치? 저 점을 안 거치고는 A에서 B로 못 가는 상황이니까 그럼 일단 저기까지 가겠다. 그럼 저기까지는 어떻게 가느냐? 일단 A에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곳에다가는 전부 다 1을 적어놓고 더해보시면 일단 이렇게 더할 수 있으니까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3, 여기 4, 5, 6 해서 여기다가 6을 적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저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6부터 6 적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6 적겠죠?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 말고 없으니까. 그래 놓고 쭉 더해보시면 여기 12, 여기 18 있을 거고, 여기 18, 36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4, 60 있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4 내려가는 거 말고 없겠죠? 맞죠? 왼쪽이 막혀 있으니까. 그 다음 더해보시면 84. 그 다음 얘는 108.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now 이런 식으로 조건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직접 구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에 대한 간단한 복습이고요. 혹시나 82번 같은 거에서 혹시나 이제 서술형에 나와서 정석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비어있는 거잖아. 여기가.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비어있는 부분을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그냥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를 구한 다음에 지금 그러면 어떤 점이 추가된 거야?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추가된 거지. 그러니까 뭐로 하는 거야? 전체에서 6건. 저 4점을 지나서 A, B에 가는 경우를 6건으로 빼시는 경우가 있고요. 빼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접 구하기 위해서 얘는 6건으로 푸는 거고, 있다 생각하고 빈 부분이. 그래서 빼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직접 구하겠다라고 하면 중간 지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무조건 지나야 되는 지점. 근데 그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찍냐면, 대각선을 그려서 그 대각선 위에 점들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뭔 소리냐? 내가 A에서 B까지 가려면 무조건 여길 지나든 셋 중 하나는 지나야만 해. 맞죠? 저 세 개 중에 아무것도 안 지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맞지? 근데 왜 대각선으로 있느냐? 대각선으로 이으면 지금처럼 대각선으로 이어서 보면 중복이 생기지 않아요. 중복이 없어. 이 점과 이 점을 둘 다 지나면서 B로 갈 수는 없어. 맞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긋는 거야. 내가 점을 여기 하나 찍어도 돼. 근데 그러면 중복이 생겨. 그럼 또 중복을 빼줘야 돼. 괜히 더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혹시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둘 중 하나 여사건으로 풀든 직접 구하든 둘 중 하나로 정석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여사건으로 풀든 아니면 지금처럼 중간 지점을 찍어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을 찍을 때는 대각선으로 잘라서. 그럼 왜 여기서 자르나요? 뭐 여기서 잘랐을 때 점이 4개가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자르면 여기가 지금 요만큼도 비어있는 거잖아, 결국에. 맞죠? 그래서 여기서 자른 거예요, 지금. 그런 거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정석적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B단계 문제들이었고, 그럼 C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되는 게 한 8문제, 9문제 정도 돼요. 8문제? 8문제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일단은 나는 다 풀어줄 건데, 그 중에 이제 쉬운 문제들은 그냥 같이 한 번에 풀고 넘어갈 거고, 좀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보시면 앞부분에서 여기 지금 몇 페이지야? 20페이지에 93번, 그 다음에 95번, 그 다음 97번 이렇게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93, 95, 97 풀어보시고 94번, 96번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냥 한 번에 같이 풉시다. 쉬운 문제여서.
풀어봤어? 응. 시간되는 뭐, 고친 거야, 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복이 되는 걸 빼주는 거잖아. 중복이 된다라는 건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다른 숫자가 될 때 중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안에 중복이 되는 애들이 있고, 중복이 되지 않는 애들이 있어. 중복이 된다는 건 돌렸을 때 다른 숫자가 되는 애들. 그럼 중복이 안 된다는 건 돌렸을 때 같은 숫자가 되는 애들. 즉, 좌우 대칭. 그 다섯 자리 넘길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그럼 얘가 정해지면 얘도 정해진 거지. 얘는 이렇게. 예. 그래서 총 몇 개? 27개. 그럼 중복이 아닌 건 얘가 243이니까. 그러면 중복인 건 216개.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누면 되지. 108개. 응. 근데 더하면 몇인데? 135 아니야? 27 더해줘야지. 27. 왜? 다 풀었어? 그럼 딴 거 풀어 멍 때리지 마. 응. 은혁이 왜? 왜 이렇게 두꺼워? 이거 어떻게 다 들고 다녀? 수학은 이것보다 더 두꺼울 거 아니야. 어떻게 다 들고 다녀? 좀 정리 좀 해. 개념을 왜 이렇게 두꺼워? 뭐 5분 정도 더 시간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날 보면 답이 나와? 꼭 고민할 때마다 나를 쳐다보는 애들이 있다, 매년. 볼까요? 얼추 그래도 다 풀진 못해도 한 번씩은 건드려 본 것 같으니까. 93번부터 쭉 봅시다. 93번 보시면 문제를 읽어보셨을 거고, 결국에는 옆 사람과 짝을 지을 거냐, 앞 사람과 짝을 지을 거냐를 정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앞 사람과 짝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옆 사람과 짝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두 명을 짝을 지었어, 이렇게. 그럼 얘네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1열이 정해지면 2열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만 생각하면 돼? 이제 1열만 생각하면 돼. 그럼 1열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전체 10명을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묻겠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계산 문제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뭔 소린지 이해가? 한 명을 묻겠다는 게 뭔 소리야? 앞 사람과 묻겠다는 소리고, 두 명을 묻겠다는 건 이렇게 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10명을 한 명 아니면 두 명으로 묻겠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랑 똑같다. 그러니까 뭐다? 1이 10개 있는 경우, 8개 있는 경우, 6개, 4개, 2개, 0개 이렇게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2가 0개 있는 경우, 1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 5개 있는 경우 해놓고 이제 뭐 하면 돼? 나열만 하시면 되죠. 나열만. 그래서 얘는 뭐 1, 얘는 9팩 나누기 8팩, 얘는 8팩 나누기 6팩, 2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산해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서의 핵심은 결국 1열이 정해지면 2열이 정해진다 라는 거고, 그럼 1열을 한 명 내지는 두 명으로 쪼개서 보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앞에서 나왔던 계산 문제를 다 계산을 한 거고, 얘는 똑같은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4번 보시면 94번에 얘가 왜 이제 쉽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1, 2, 3, 3, 4, 4, 4를 가지고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는 거잖아. 그럼 2장 이상의 카드가 있다는 건 2장일지, 3장일지, 4장일지, 5장일지 모르는 거니까 뭐로 풀겠다? 여사건으로 풀겠다. 그럼 여사건이라는 건 1과 2 사이에 카드가 없는 경우, 즉 둘이 붙어있는 경우, 두 번째 둘 사이에 카드가 한 장 있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죠. 그거 빼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그것만 볼게요. 그것만. 1과 2 사이에 한 장이 있는 경우 원래는 어떻게 풀어? 1과 2 사이에 무언가 들어간다 이렇게 풀잖아. 맞죠? 그럼 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이 들어가거나 4가 들어가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3이 들어가면 3 하나에 4 3개가 남는 거야. 맞죠? 근데 요 사이에 4가 들어가면 3 2개에 4 2개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맞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3이 들어갈 거냐, 여기 4가 들어갈 거냐 또 세야 돼. 근데 굳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우리 어차피 7장 나열할 거고 1과 2가 한 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다?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내가 얘와 얘를 골라서 거기에다가 1과 2를 집어넣으면 2팩일 거고, 내가 여기다 1 넣고 2 넣으면 이렇게 2팩일 거고, 그럼 나머지 5개는 조건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냥 무작위로 나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3일 때 따로 4일 때 따로를 해줘야 돼. 그걸 따로 안 하면 안 돼. 알겠죠? 따로 안 하면 틀리는 거고 따로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죠? 이게 이제 특정 조건이라는 내용이죠. 특정 조건이 지금처럼 자리의 조건이 있을 때 쓰는 걸 얘기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5번에 1, 2, 3, 4, 5, 6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고를 건데 그때에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를 구하여라.
지금 첫 번째 조건이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두 번만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홀수는 한 개 내지는 없는 거고 짝수는 두 개 내지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 5개를 고를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짝수 따로 홀수 따로 조건이 걸려 있는 거고 홀수는 하나. 그러니까 1이 있으면 1 하나, 3이 있으면 3이 하나, 5가 있으면 5 하나 있는 거고 얘는 2가 있으면 2가 2개 있는 거고 4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죠. 그치? 그러면 결국에 짝수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중복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중복의 개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나열의 개수가 달라지죠. 맞지?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짝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네. 됐나요? 그럼 첫 번째. 짝수는 짝수가 2개씩 존재하는 거니까 짝수가 2개인 경우 볼게. 그러면 홀수는 자연스럽게 3개가 되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짝수 3개 중에 몇 개 골라? 1개 고르는 거야. 맞지? 내가 만약에 그걸 2를 골랐어? 그럼 어떻게 고른 거다? 2를 고른 거다. 그 다음에 홀수는 총 3개밖에 없으니까 3개 중에 3개 고르겠죠? 맞나요? 괜찮아? 그럼 1 하나, 3 하나, 5 하나 고른 거네. 맞지? 하나씩밖에 못 고르니까 그래 놓고 나열 5팩 나누기 2팩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짝수가 몇 개 있다? 짝수가 4개 있다. 3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짝수는 2개씩 존재하는 거니까 맞죠? 그럼 홀수는 자연스럽게 1개일 것이다. 그러면 짝수가 2개라는 건 짝수 3개 중에 몇 개 고른 거고 2개 고른 거고 예를 들어서 2, 4, 4 이렇게 고른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 3개 중에 1개 고르겠죠? 예를 들어서 1을 골랐다. 그러면 나열은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 1학년 때부터 여러 번 얘기하는 내용이긴 한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뽑는 것과 나열하는 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한 번에 하려면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풀리는 문제들이 사실 얼마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뽑는 것과 나열하는 걸 분리시켜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96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96번에 좌표 평면 위의 점들의 집합 S는 X, Y를 원소로 갖고 그 X와 Y는 정수래요. 그러니까 정수, X, Y 좌표가 정수인 점들만을 보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집합 S에 속하는 한 점에서 즉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에서 속하는 다른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점프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대. 그런데 밑에 조건에 점 P에서 한 번의 점프로 점 Q로 이동할 때 선분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1이에요. 그럼 내가 좌표를 몇 개 찍어보면 X축, Y축에서 몇 개 그냥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 내가 여기서 얘 말고 여기서 움직일까요? 여기서 내가 움직일 거야. 근데 한 번에 움직일 때 길이가 1 또는 루트 1에 그럼 길이가 1이라는 건 요렇게 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길이가 루트 2라는 건 대각선으로 요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한 칸씩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점 A 마이너스 3,0에서 출발해서 점 B 3,0까지 6번만 점프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 한 번 갈 때 최대치로 몇 칸? 한 칸밖에 못 움직여. 그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방향의 문제인 거지. 또는 대각선이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 방향의 문제인 거지. 어차피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는데 X좌표가 몇 만큼 증가해? 6만큼 증가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6번의 점프를 전부 다 X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 어디로만 갈 수 있다? X축이 증가하는 방향 오른쪽으로 가거나 대각선 위로 가거나 대각선 아래로 가거나 이 세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Y좌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위로 올라갔어. 그럼 한 번 밑으로 내려 와줘야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나열하기 전에 어떻게 움직일지부터 보자고. 첫 번째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오른쪽으로만 몇 번 가겠다? 6번 가겠다. 그럼 도착하겠지. Y좌표 변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으로 몇 번 가고? 4번 가고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내려오면 괜찮죠? 됐나요? 그럼 y좌표는 그대로잖아.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아니죠. 세 번째.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위로 몇 칸? 2칸, 아래로 2칸 내려오면 괜찮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가 된다? 위로 3칸, 아래로 3칸 내려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나열만 하면 되는 거죠. 그치? 나열은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전부 다 6개에 대한 나열이고 중복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얘도 사실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요. 그 모의고사 문제가 워낙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변형을 해서 지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모의고사 문제인데,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는 비교적 최근 애들, 표시가 안 돼 있는 애들은 비교적 오래된 애들, 이렇게요. 그래서 오래된 애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97번. 97번은 문제는 읽어보셨을 거고요. 결국에 P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거나 Q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첫 번째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가는 두 번째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럼 각각의 경우를 더한 다음에 중복을 빼는 거지. 그럼 얘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 겹치게 한번 세봅시다. 안 겹치게.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직접 셀 거야. 첫 번째 경우 어떻게 세겠다? 첫 번째 경우 P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세겠다. 그럼 P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건 일단 P까지는 가야겠지. P를 안 거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단 P까지 가는 거 세볼게. 1, 1, 1 적을 거고, 여기 2, 여기 3까지 적을 수 있겠네. 맞죠? 그럼 여기서 무조건 어디로 가? 무조건 위로 가. 그 다음은 이제 조건 없는 거야. 맞죠? Q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출발합니다. 3, 3, 3, 3 써놓고 여기 6, 9, 12 여기 6 계속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5, 27 여기 21, 48, 27 그 다음에 75 이렇게 되네. 됐죠?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엔 뭘 세겠다? Q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겠다. 그런데 겹치지 않게. 그 말은 P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오른쪽으로만 가는 경우를 세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 P를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야? P를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P를 만약에 거친다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만 없애면 돼. P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요 하나의 길만 없애시면 돼요. 그럼 겹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죠. 제로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끝났습니다. 일단 어떻게 한다? Q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일단 Q까지 가야 된다고. 맞죠? 그럼 적을게요. 1, 1, 1, 1 적고, 1, 1, 1 적고, 마찬가지로 여기 2, 3, 4, 5 될 거고, 여기 3 될 거고, 여기는 3이겠지? 밑에서 올라오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7, 12 되는 거고, 여기 4, 7, 14, 26 여기 14, 40 될 거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무조건 어디로? 무조건 오른쪽으로. 그러면서 40, 4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얘는 몇 개겠구나? 40개겠구나? 더하면 115개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겠지? 이런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터 얘기했지만 사실 2개짜리에서는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애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습관을 계속 들여두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101, 102, 103번이야. 101, 102, 103번인데 내가 계속 얘기했던 문제가 103번입니다. 103번입니다. 그래서 103번부터 같이 풀고 위에 두 문제는 풀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103번부터 볼 건데, 103번은 보면 입체도형인데 A에서 B까지 가겠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석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몇 개가 비어있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 지점을 찍어놓고 세거나 아니면 있다 생각하고 여사건으로 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입체도형에서 중간 지점을 어디다 찍을 거야? 모르죠?
모르죠? 아까 대각선을 그어라 라고 했는데 얘는 그럼 대각선을 입체로 그어야 돼. 더 어려워져. 알겠지? 그러니까 뭐다? 여사건으로 풀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비어있는 경우엔. 그럼 여사건으로 풀겠다는 건 원래 있던 애들.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원래 있던 애들이. 맞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3칸, 세로로 3칸, 위로 3칸이야. 맞지? 총 몇 칸 움직여? 총 9칸 움직이고 중복이 3칸, 3칸, 3칸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맞죠? 그럼 거기서 빼야 된다고. 뭐를? 우리가 만들어낸 요 점. 하나, 둘, 셋, 4개의 점을 지나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고요. 여사건으로. 그럼 내가 얘를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1번 점을 지나는 경우, 2번 점 지나는 경우, 3번 점 지나는 경우, 4번 점 지나는 경우를 다 빼줘야 되네. 몇 가지가 생겨? 케이스가 4가지가 생겨. 그럼 그 4가지를 다 빼주면 4가지에 대한 중복은 다시 더해줘야 되잖아. 그럼 그 중복에 대한 중복은 다시 빼줘야 되는 거고 마지막 4개가 다 중복인 건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야. 언제 할 거야 그거? 못한다니까? 심지어 모의고사에서 5가지가 나온 적도 있어. 이 문제는 아니지만 당연히 이 입체도형 문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인데 케이스 분류가 5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중복 찾아서 빼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첫 번째 건 그냥 세고 그 다음 거 세면서 중복이 생기지 않게끔 세자고. 맞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세볼게요. 1번 점. 뭐야? 1번 점을 거쳤다가 B로 가는 경우를 세겠다. 그러면 1번 점으로 어떻게 가느냐? 보면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올라가면 1번 점에 도착을 하죠. 그치? 그러니까 몇 칸 움직이는 거야 총? 5칸 움직이는데 오른쪽 2칸, 위로 3칸이야. 맞나요? 그럼 1번 점에 도착한 거야. 맞죠? 그럼 1번 점에 도착해서 위로 3칸, 오른쪽으로 1칸이네요. 총 몇 칸 움직이고? 총 4칸 움직이고 위로 3칸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1번 점은 그냥 세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이 점 뭐 세면 돼? 2번 점을 셀 건데 안 겹치게. 그 말은 1번 점을 지나지 않으면서 2번 점을 지나는 경우. 이해되세요? 봐봐. 그러면 내가 2번 점으로 들어갈 거야. 일단 2번 점을 무조건 거쳐야 돼. 그럼 2번 점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어떻게 있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죠. 2가지가 있지. 근데 이렇게 오는 경우는 1번을 거쳤다가 오는 거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만 들어가? 무조건 여기로만 들어가. 그 말은 2번 점을 거칠 건데 어디를 통해서만? 이 점을 통해서만 들어가겠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총 5칸을 움직일 건데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해서 여기 도착했어. 그럼 거기서 2로 들어갔어. 그럼 2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죠. 한 가지죠.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점을 셀 거야. 3번 점을 셀 건데 마찬가지로 3번 점을 세는 과정에 1번과 2번은 안 거치는 경우를 세겠다고. 그럼 어떻게 돼? 3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해볼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1번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만 아니면 돼? 얘만 아니면 되네. 얘도 상관없고 얘도 상관없네.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이 점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이 점을 거쳐서 올라가는 거네. 그럼 2가지 경우 세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자, 봐. 이 점으로 갈 거야. 이 점으로 가려면 위로 3칸, 1칸, 1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치? 총 몇 칸 움직이고 총 5칸 움직이고 그 중에 위로 3칸. 더하기 두 번째 경우 이 점으로 갈 거야. 이 점으로 가려면 오른쪽 2칸, 위로 2칸, 여기 세로로 1칸. 맞죠? 그럼 얘도 뭐야? 5칸 움직이는데 오른쪽 2칸, 위로 2칸. 까지 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 겹치지 않게 3번으로 들어간 경우. 에다가 뭘 곱하겠다? 3번까지 들어왔으면 둘, 하나니까 3팩 나누기 2팩. 괜찮니? 마지막입니다.
4번 점을 거쳤다가 들어갈 거야. 4번 점을 거쳤다가 들어가려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인데 얘 안 되고 얘 안 되죠. 맞죠? 그럼 이제 어디만 남았어? 이 점만 남았네. 그럼 이 점 어떻게 세면 돼? 오른쪽 3칸, 세로 1칸, 위로 2칸이네. 오른쪽 3칸, 세로 1칸, 위로 2칸이니까 6칸. 근데 3칸, 2칸이 중복. 곱하기 4로 왔어 그러면. 그치? 그럼 들어가는 거 몇 개? 1개.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서 전체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세는 게 있고 반대로 세는 경우도 있어요. 4부터 세도 돼. 알겠지? 4부터 세면 사실 이제 일부러 이렇게 1번부터 쭉 세준 건데 4부터 세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왜? 중복 때문에 봐봐. 4번을 거쳤다가 B로 들어가는 걸 다 셌어. 그러면 얘들아 2번을 거쳤다가 4번을 안 거치고 들어갈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럼 4번을 세면 2번을 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지잖아. 그래서 거꾸로 세면 좀 더 편하긴 해요. 좀 더 편하긴 해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셀 때 그나마 편한 게 4번 세고 3번까지 세면 4번 때문에 2번이 지워지지. 그치? 그리고 4번, 3번 세면 1번이 지워져요. 1번에서 B로 갈 건데 3번도 안 거치고 4번도 안 거칠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결국 뭐만 세면 돼? 3번, 4번만 세면 되겠지, 그럼. 그럼 겹치지 않겠지. 겹치지 않게끔 3번, 4번을 세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나요? 이렇게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이제 1번부터 다시 쭉 세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세면 되겠어? 뒤에 있는 것부터 세는 게, 뒤에 있는 것부터 세는 게, 이제 세는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을 많이는 못 주는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01번, 102번 한번 풀어보세요. 101번, 102번. 지원이 뭐 문제 있어? 응. 그 중간 놓쳤다고? 응. 응. 아, 여기까지가 이제 1번 점에 도달을 한 거고 1번 점에서 B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로 3칸, 오른쪽 1칸. 응. 풀고 계세요.
볼까요? 봅시다. 보시면 문제는 읽어보셨을 거고 가에 흰색 공은 맨 앞에 놓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검은색 공 아니면 빨간색 공이 들어오겠네. 근데 보면 알겠지만 검은색 공과 빨간색 공은 개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맨 앞에 검은색 공을 두든 빨간색 공을 두든 어차피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만약에 둘의 개수가 달랐으면 다르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어차피 개수가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들어갈 수 있는 공은 몇 개다? 결국 두 개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냥 빨간색 공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맞지? 그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은 총 두 개가 있는 거고 곱하기 그 다음에 나에서 같은 색 공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럼 그 말은 여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듯이 뭐야? 세 개가 이웃한 경우를 빼면 되겠지. 맞죠? 세 개가 이웃한 경우 빼면 되니까 내가 여기를 빨간색 공이라고 가정을 하면 빨간색 공 세 개가 이웃한 경우는 뭐야? 요렇게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죠.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2에다 곱하기 지금 여사건으로 볼 거니까 지금부터 여사건을 구해야겠지. 맞죠? 여사건을 구해야겠죠. 전체는 그냥 뭐 나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사건을 구해볼게요. 첫 번째로 만약에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 우리는 흰색 한 개와 검은색 공 세 개만 나열하면 되겠네. 맞죠? 그럼 몇 개야? 총 네 가지 경우겠지. 흰색이 어디 들어갈지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아닌 경우에 그러면 검은색 공 3개가 이웃한 경우 세면 되겠지. 그치? 검은색 공 3개가 이웃한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곱하기 내가 만약에 검은색 공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러면 3개의 자리에 흰색 공을 어디 넣는지만 정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곱하기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가 생길 것이다? 중복이 생길 것이다. 그 중복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앞에 빨간색 공 3개, 뒤에 검은색 공 3개 이런 식으로. 또 앞에 빨간색 공 3개, 뒤에 검은색 공 3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는 중복이니까 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얘도 뭐 안 겹치도록 셀 수 있는데 뭐 어차피 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2번 볼게요. 태블릿이 꺼질라 그런다. 왜 그러지? 뭐 건드린 게 없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달지? 102번에 각 자릿수의 합이 4인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몇 자리인지 안 나오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 소리야?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가장 작은 5자리 자연수는 몇 번째가 오냐? 몇 번째 수냐? 그러면 가장 작은 5자리 수가 뭔지 궁금한 게 아니잖아. 그게 뭐든 간에 그게 몇 번째냐라는 거니까 우린 뭘 세면 돼? 네 자릿수까지 총 몇 개인지만 세면 그 다음이 가장 작은 5자리 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뭘 세야 된다? 각 자릿수의 합이 4인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와 네 자릿수를 각각 세고 얘가 만약에 100개면 답은 101번째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한 369 문제 기억나? 이게 결국 최대 몇 자릿수인 거야? 최대 4자릿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하고 4자릿수라고 해놓고 그냥 앞에 0이 오는 경우도 그냥 보면 되잖아. 맞죠? 369에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각 자릿수의 합이 4인 개수만 찾으시면 돼요. 그 조합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0004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0013 있고 그다음 세 번째 0022 있고요. 그 다음에 0112 있고 마지막 1111 있죠. 이거 뭐 하면 된다고 이제? 나열만 하면 되는 거야. 맨 앞에 0이 와도 상관없다고. 한 자릿수여도 되고 두 자릿수여도 되고 세 자릿수여도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몇 가지고? 4팩 나누기 3팩이고 얘는 4팩 나누기 2팩이고 얘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이고 얘는 4팩 나누기 2팩이고 얘는 1인 거죠. 그렇지? 얘네들 다 더해놓고 마지막 1 더해주시면 답이라고요. 알겠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나누는 게 아니라 최대 4자릿수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맨 앞에 0이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니? 저번 시간에 369 문제에서 했던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중복조합. 중복조합 앞부분만 좀 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태블릿이 살아있을 때까지 수업을 해봅시다. 보시면 중복조합이라고 돼 있고, 개념 자체는 말 그대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드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문제 자체에 드러나는 애들은 괜찮은데, 드러나지 않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느냐, 드러나는 애들은 그냥 중복조합 쓰시면 되는 거고, 드러나지 않는 애들은 분명히 뭐와 같은 무언가와 다른 무언가가 문제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다? 같은 애들을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는 경우를 우리는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거는 다른 애들을 꼭 앞에다가 쓰고 H에 같은 애들을 뒤에다가 써라. 이 방향이 중요해요. 왜냐면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바뀌어서 써도 문제가 없는 거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같은 9개가 있고 다른 3개가 있으면 3H9가 되는 거지. 맞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계산은 뭐 예를 들어서 NHR이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한 계산은 M 플러스 R-1 C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죠. 맞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조합은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풀이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결국에 경우의 수는.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게 145번에 3명의 학생에게 쿠키 10개인데 같은 종류의 쿠키다. 그러니까 뭐다? 3H1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중복조합 문제는 이런 식으로 중복조합 문제인지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149번도 마찬가지로 초콜릿 맛 마카롱 8개, 딸기 맛 5개, 바닐라 맛이 8개가 있다. 그 중에 내가 총 8개를 고르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럼 내가 고를 수 있는 종류는 몇 종류야? 총 3종류인 거죠? 맞지? 그럼 그 3종류를 가지고 전체 8개를 고르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 3종류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8개를 고르겠다. 근데 이렇게 쓰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딸기맛 마카롱이 6개 있는 경우, 7개 있는 경우, 8개 있는 경우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빼겠다. 뭐를? 딸기맛 마카롱이 6개 있는 경우와 7개 있는 경우와 8개 있는 경우를 빼겠다. 그럼 8개 있는 경우는 그냥 뭐 한 가지일 거고. 맞죠? 딸기맛만 8개 고른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딸기맛을 7개 골랐다는 건 추가로 하나만 더 고르면 되지. 그럼 뭐야? 초코 아니면 바닐라니까 2가지. 그 다음 마지막, 딸기맛 6개를 골랐다는 건 추가로 2개만 더 고르면 되죠? 맞지? 그럼 뭐야? 초코 하나, 바닐라 하나. 아니면 초코 2개, 바닐라 2개.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번에 적어도라고 나와 있는데 적어도가 나와 있으면 여사건으로 푼다?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지? 이거 뭐야? 중복조합인데 적어도가 있으면 뭐 해주는 거야? 먼저 골라놓고 또는 먼저 주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3종류를 가지고 총 7개를 고를 거야. 근데 각각의 종류가 한 종류씩은 한 개씩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이미 미리 하나씩 뽑아놓고 우리 몇 개만 더 뽑으면 된다? 4개만 더 뽑으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였죠. 맞지? 중복조합에서는 순서가 상관없었기 때문에. 맞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배운 지 막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5번 보면 155번에 학생 A, B, C, D 4명이 있대요. 그랬을 때 얘네 4명에게 같은 종류의 공책 7권을 나눠주겠다. 그럼 가이에서 각각의 학생은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한 권씩 다 주고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학생 A는 학생 C보다 더 많은 공책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A와 C의 조건이 걸려 있는 거잖아. 그래서 A와 C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맞지? 그래서 A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2개 1개인 경우부터, 그 다음 두 번째 3개 1개인 경우, 그 다음에 3개 2개인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4개 1개인 경우, 이렇게까지 있겠죠. 왜? 전체 7개인데 B와 D에 1개씩은 줘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2개는 남겨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줬어. 그러면 3개니까 4권 남는 거니까 그 4권을 누구에게 주겠다? B와 D. 2명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2명에게 4개를 주는 거니까 2H 4일 거고요. 얘는 그럼 2H 몇일 거고? 3일 거고, 얘는 2H 2일 거고, 얘는 2H
다시. 4개를 2명에게 나눠주는 건데 얘네 무조건 1개씩은 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다? 2H 2가 되는 거고 얘는 2H 1이 되는 거고 얘는 2H 0 얘도 마찬가지로 2H 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사실 2H 0이라는 건 그냥 1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케이스 분류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애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케이스 분류를 잘하는 게 실력이에요. 확통에서는. 특히 경우에서는 이제 1단원도 그렇고 2단원도 그렇고 케이스 분류가 시작이니까 확률은 어차피 그냥 전체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였는데 156번에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였느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다. 그러면 이 7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7은 1이 7개 있는 애다. 그래서 나한테 1이 7개가 있는데 그 1, 7개를 x, y, z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 1, 7개라는 건 1이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뭐다? 똑같이 생긴 7개의 1을 3명에게 나눠주겠다 해서 3H7이다 라고 했었던 건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 3H7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어? 그냥 3개의 합이 7이다 이렇게 보기로 했었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수야. 자연수면 얘네들이 최소한 1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럼 뭐야? 3개의 합이 몇으로 줄어? 4로 줄겠죠. 그래서 2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지? 이게 이제 방정식의 풀이였고 그런데 만약에 160번처럼 중간에 개수가 다른 애가 있으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개수가 큰 애들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했었지? 마찬가지로 중간에 개수가 다른 애가 있으면 저 W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나눠서 봐주시면 될 거고 3인 경우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안 될 거고 그래서 1인 경우와 2인 경우 해놓고 방금 했던 그대로 중복조합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61번은 상이라고 돼 있는데 적어도 하나가 0일 때라고 돼 있잖아. 그럼 그 말은 뭐야? 전체에서 0이 아닌 경우 빼시면 되겠죠. 왜? 0이 1개일지 2개일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에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인데 지금 문제에 지금 사실 요 앞에 이렇게 부등식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얘는 이제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전에 부등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부등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 예를 들어서 8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해봐라.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합이 0인 것부터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합이 0인 것부터 8인 것까지를 다 세서 다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3H0부터 3H8까지를 다 써서 다 더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산은 사실 뒤에 가서 나오는 이항계수의 성질 또는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오는 애예요. 나오는 애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등식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결국에 얘네들을 더했을 때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얘는 작거나 같다라는 건 8에다가 뭔가를 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었죠. 왜? 그러면 8보단 작아질 거니까. 얘가 0이면 8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얘를 반대로 넘겨서 보면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8이다로 바뀌게 되고 결국 그럼 뭐가 된다? 4개의 합이 8이다로 바뀌게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맞죠? 맞죠? 그래서 부등식의 풀이는 이런 식으로. 근데 쟤는 이제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쟤도 마찬가지로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에다가 뭐 a를 더하면 는 2다 해가지고 5h2 하면 되겠지. 5개의 합이 2다 해서 5h2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사실 모의고사 킬러 문제에 얘에서 추가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x 더하기 뭐 y 더하기 z인데 걔가 뭐 합이 12인데 x, y, z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인 거지. 즉 최대값이 6인 거지. x, y, z가. 그러면 우리 원래 얘는 3h12 해서 끝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6보다 큰 거는 걸러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였어요. x가 6보다 작아야 되잖아. 맞죠? 여기서도 8보다 작아야 되니까 8에서 무언가를 뺐다라고 생각했잖아. 맞죠? 그럼 xyz가 6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는 6-x 프라임. 얘는 6-y 프라임. 얘는 6-z 프라임. 이렇게 써놓고 다 넘겨서 계산을 해주시면 뭐다?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뭐가 된다? 6이다가 된다. 맞죠? 그럼 뭐가 돼? 3h6 하시면 답인 거죠. 뭔 소린지 이해가? 왜? 3h6 하면 얘가 6을 넘어설 수 있니? 잠깐만. 3h6 해놓고 얘가 6이면 얘가 0이 돼버리잖아.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라 그랬지? 그래서 그 경우는 빼줘야겠네. 얘가 6일 때, 얘가 6일 때, 얘가 6일 때 해서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경우?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경우. 얘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을 때 지금 부등식에서 이렇게 풀었던 걸 확장시킨 거예요. 알겠죠?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을 때 크거나 같다는 안 나와. 맞죠? 또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그냥 넣어놓고 시작하면 되잖아.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1 넣어놓고 시작하면 되고 뭐 3보다 크거나 같으면 3 넣어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작거나 같다가 나왔을 때는 뭐 8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금처럼 무언가를 빼겠다. 6보다 작거나 같으면 6에서 무언가를 빼겠다. 해서 식을 바꿔서 계산한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맞춰서 끝났네요. 고생들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